여러분 안녕하세요. 묘코입니다.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명을 돌파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때부터 Q&A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귀찮음 이슈 플러스 너무 연말에 바쁘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다가 이번에 지금 설 연휴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한번 Q&A를 찍어보려고 지금 급하게 부랴부랴 인스타로 질문을 받아서 카메라를 한번 켰습니다. 근데 사실 질문을 좀 더 많이 받았어야 됐는데 그냥 오늘 갑자기 왠지 찍고 싶어서 질문을 받은 거라, 질문이 오늘 들어온 거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좀 여태까지 제가 DM이나 손님들이 궁금하다고 물어봐 주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미리 계획하고 막 콘티 같은 거 짜고 이런 거를 못하는 성격이어서 그냥 이렇게 적어가면서 저의 인생 얘기와, 우선 저는 지금 97년생이고요. 이게 윤석열 나이가 되고 제가 빠른이기까지 해서 나이가 좀 맨날 헷갈리는데, 제가 지금 어쨌든 윤석열 나이로는 28살? 근데 어쨌든 이 한국 나이 흐름으로는 이제 29살이고 제가 빠른이라서 친구들은 다 30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2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창업하게 됐는지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진로가 고민되거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심심하니까 귤을 먹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Q&A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제가 살아온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네일아트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우선 네일아트를 제가 전공을 했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네일아트나 미용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패션 디자인 과를 중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중퇴를 2번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2번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미대 입시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패션 디자인과에 가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과는 눈에 안 보였어. 그래서 패션 디자인과만 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삼수를 하게 됐어요. 여차저차 해서. 그래서 삼수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대학을 들어가기는 했어요. 근데 막 제가 엄청 좋은 대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근데 삼수를 해서 어쨌든 진짜 힘들게 들어갔고, 뭐 엄청 좋은 대학교가 아니어도 패션 디자인만 나는 할 수 있으면은 괜찮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진짜 좀 부푼 꿈을 안고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진짜 군기라는 단어를 왜 대학교에서 쓰게 되는 건지. 그래서 군기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거 진짜 좀 그때 유명했어서 막 다른 어떤 유튜버 선배분도 저희 학교 나온 분 있는데 그분도 영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그만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제가 간 학교의 패션 디자인과가 되게 심했어요.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그냥 원래 그런 거를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서 그냥 무시하면 되겠지 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막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인사를 왜 안 하냐,
그래서 너네 집합해야겠다. 너네 다 집합해라, 학교 끝나고. 그래서 막 학교 끝나고 막 모여야 되고, 그리고 뭐 신입생 환영회인데 신입생들이 춤을 춰야 돼. 춤을 연습해가지고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아니잖아요. 환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선배님들 즐겁게 해주는 선배님 환영회인 거예요, 거의. 그래서 진짜 너무, 아니 이건 현타가 아니라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들 20살 넘었고 성인인데 이런 막 대우를 받고 싶나? 얼마나 대우를 평소에 못 받으면 여기서 대우받고 싶어가지고 막 지나가는 1학년 세워두고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 안 하지. 너 누군데? 진짜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도 3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4수를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진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은 언젠가 나에게도 해뜰 날 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진짜 가면 갈수록 그들의 횡포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진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고 막 억가를 해. 제가 딱 처음에 신입생 환영회를 갔을 때 제 옆에 앉아있는 어떤 여자 선배가 저한테 갑자기 반말을 갈기는 거예요. 안녕 묘선아?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진짜 그분은 제가 볼 때 친구를 사귀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친해지고 싶으면 처음에 일단 정중하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지금 다짜고짜 이거는 선후배를 떠나서도 다짜고짜 나한테 와가지고 반말하는데 누가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서 저한테 반말로 안녕? 뭐 이래가지고 뭐지? 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랬는데 뭐 다음날 또 제 페이스북에, 그때는 페이스북 세대였거든요. 막 제 페이스북에다가 막 또 반말로 막 어제 잘 들어갔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씹었거든요. 근데 막 그거 가지고 또 뒤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싸가지가 없다. 삼수해서 눈에 뵈는 게 없다.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나이가 벼슬이겠지만 저는 지금 삼수한 게 자랑인가요? 아니 삼수 해가지고 이거 뭐 엄청 좋은 대학교도 아니고 여기 들어온 거 이게 내 자랑이 아니야. 나는 이게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데 무슨 갑자기 제가 삼수를 해서 뭐 자기들을 무시한다, 유세를 떤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삼수한 거를 떠나서 갑자기 와서 반말하고 뭐 뭐 집합시키고 이러는데 누가 친해지고 싶어해요? 누가 거기서 막 하하호호 웃냐고요? 물론 거기서 그 와중에 막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하호호호호 막 웃고 있는 애들 있었어요. 근데 아니 나는 그러기 싫단 말이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너무 덥네. 그때 얘기를 생각했더니 머리를 좀 묶어볼게요. 아니야 이따 썸네일 찍어야 돼서 머리는 잠시 풀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집합이 더 심해지고 막 학회비 같은 거를 걷어가 놓고, 학회비도 또 무슨 뭐 계좌이체가 아니고 무조건 현금으로 내라고 했나? 이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뭐 현금으로 가져와 놓고 어디다 썼는지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셨어요? 물어보니까 뭐 말을 막 얼버무렸나?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좀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동기들도 좀 다들 집합도 가기 싫어하고 이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이도 많고 삼수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집합에 가지 말자. 이걸 가는 거는 부당한 일이다 라고 이제 제가 말을 했죠. 근데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집합 가기 싫고 막 이런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학회비 내기 싫으니까
막 저랑 같이 으쌰으쌰를 해보자 였어요. 근데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뭐 선배들이랑 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애들, 그리고 막 뭔가 일이 더 커지는 건 원하지 않았던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네들도 가기 싫었으면서 김묘코 저것이 우리를 선동했다. 우리는 집합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저 묘코가 가지 말라고 협박해서 못 갔어요, 선배님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지만 당시에는 진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선동했다, 막 뭐 집합을 원래 지들은 가고 싶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냥 얘네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내가 졌다. 아니, 말이 어느 정도 통해야 말싸움을 하는 거지. 말이 뭐 하나도 안 통하는데, 아니 제가 학회비 어디다 썼냐 이러니까 학회비 쓴 거 영수증 내역해서 학회실 앞에 붙여놔라 하니까 왜? 내가 왜? 진짜 이랬다니까요? 내가 왜? 그래서 다른 학교 다 그렇게 하니까요. 다른 학교가 그렇게 한다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또 진짜 웃겼던 게 이 사람은 학회가 아니었어. 학회생이야. 무슨 뭐 학회장 이런 게 아니라 어디 웬 끼어든 남자 선배님 한 분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는 어느 정도 지능의 수준이 비슷해야 그 뭐 말싸움도 하고 이러는 거지. 아니 지능의 수준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집합을 하지 말라는 이거를 설명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현타가 와서 아 내가 졌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좀 일 키우기 싫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배님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고 생각하고 학회비를 그냥 묻도 따지지도 말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애가 돼가지고 그냥 제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삼수 끝에 들어간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고 제가 이제 잠시 패션을 계속 열정이 있었어요. 패션을 너무 하고 싶어서 패션계에 아주 살짝 몸을 담급니다.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를 진짜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남겨주신 분 중에 뭐 패션 쪽으로 공부 안 해도 이런 쪽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패션 쪽에서는 일 안 하지만 뭐 뷰티나 이런 패션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잠깐 몸을 담갔었거든요. 그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근데 진짜 그게 막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무슨 패션 취업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은 스타일리스트 어시 구하는 글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거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버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밤낮이 바뀌고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얘가 여기 진짜 열정이 있는 게 아니면은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러니까 좀 뭐 내가 패션을 공부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막 감각도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뭐 스타일리스트가 되기까지도 좀 걸리고, 어시스턴트를 할 때는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거의 뭐 연예인들 좀
사실은 거의 그냥 뭐 좀 도와주는 그런 거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기분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좀 성격이 너무 드세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잘 맞춰줄 줄 아는 성격이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방면에서는 조금 그 방면에서는 좀 앞에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집합 가기 싫다고 학교도 그만둬버리는데 저는 이제 그 방면에서는 좀 재능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하고 그것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냥 학교를 다시 가야겠다. 못다한 패션 공부를 맞추기 위해 학교를 다시 가야겠다 하고 이제 유학을 결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을 결심했는데 이제 막상 유학 더 넓은 세계로 가보니까 제가 그때는 아예 막 패션계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좀 이런 하이 패션. 근데 이제 가보니까 저보다 하이 패션에 열정 있는 애들도 너무 많고 막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애들도 너무 많고 저는 그냥 한국에서 좀 꾸미는 거 좋아하는 수준인데 걔네들은 막 진짜 꼼데가르송 쇼피스를 입고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그걸 보고 이거는 좀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세계는 너무 아름다운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솔직히 저희 집이 막 진짜 꼼데가르송 쇼피스를 입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잣집은 아니어서 이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금은 가볍게 말하지만 그땐 진짜 슬펐어요. 좀 현실을 자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에 가서 학교를 또 그만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대 초반, 초중반까지 뭐 하나 되게 끝까지 못하고 되게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나 이제 진짜 한국에 그리고 또 돌아온 이유 중 하나가 좀 아빠가 많이 아파가지고 아빠가 병상이 위급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급하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좀 병이 더 깊어지셔서 이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저는 좀 돌아가시게 돼서 좀 그때 되게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내가 아빠도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좀 되게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좌절감? 그런 게 되게 크고 내가 여태까지 너무 이제 사랑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네일아트를 배우자 하고 결심을 했는데 네일아트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서 이제 네일아트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학교를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만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퇴한 것도. 왜냐면은 너무 온라인 수업이고 약간 열정도 안 생기고 그냥 학교에 가도 3분의 1씩 나눠서 등교를 했기 때문에 뭐 별로 반에 사람도 없고 좀 의욕이 어쨌든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였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 유튜브에 그 셀프 네일? 그때 그게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일 아트를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좀 받는 거 좋아하기는 했는데 여자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좀 어렸을 때는 돈도 없고 또 이제 제가 창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Y2K 갸루 네일이 유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끔 원컬러나 아트 조금 하는 정도였고 뭐 이거를 내 진짜 진로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진로로 결심하게 된 이유가 일본에 갔는데 스크레라는 네일샵이 일본에 있는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을 여기 띄울게요. 근데 아마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 여기 이제 이 스크레라는 네일샵이 일본에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네일아트가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네일아트도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런 거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약간 그때 한국에 그런 네일샵이 많이가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한국에 돌아간다면 이런 네일샵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픈 건 슬픈 거지만 또 아빠도 저에게 늘 열심히 살아라는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3일, 장례식 기간이 3일인가? 그래서 3일 그냥 끝나자마자 네일아트 학원을 등록해서 자격증을 한 번에 따고 이제 다른 샵에서 조금 일을 했어요. 조금 일을 하고 그리고 저는 수강도 받았어요. 다른 데서 일도 하고 강남 같은 데 가서 수강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준비 기간은 1년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좀 가물가물한데 좀 1년 안 되게 막 친구들 손에도 많이 연습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창업을 결심한 이유는 제가 그냥 샵인샵 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자리가 하나 났더라고요. 그게 월세도 괜찮았어요. 50만원?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월세도 그렇게 안 비싸고 뭐 이 정도면은 손님이 하루에 뭐 한 명만 와도 이거는 커버 가능하겠다. 그리고 뭐 옛날에 조금 모아뒀던 돈으로 재료를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명이 꺼졌네. 근데 사실 그렇게 큰 각오를 하고 창업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온 질문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제가 이제 창업을 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거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하면은 어떻게든 된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창업을 할 때. 근데 제가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창업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그냥 진짜 살면서 너무 제가 생각도 못 해본 돈도 벌어보고 매출을 그렇게 찍어보고 손님도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 오히려 코로나 때 진짜 손님이 많이 와주셨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좀 그때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게 이제 쌓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에 열정을 약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번아웃이 온 거죠. 그래서 약간 그냥 지금은 퀄리티를 되게 높게 올리고 오마카세 디자인만 받아서 가격을 조금 올리니까 솔직히 코로나 때만큼 손님이 풀부킹은 아닌데 근데 지금은 약간 그것도 조금 벅찬 느낌이 약간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막 제가 힘듦을 느낀다고 네일 아트 퀄리티가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 단계는 뛰어넘어가지고 로봇처럼 이렇게 하는 단계가 됐는데, 뭔가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뭔가 내가 너무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년 동안 너무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돼버렸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뭔가 새로울 게 없는 느낌? 그래서 좀 이게 맞는 건가?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ENFP거든요? 제가 ENFP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ENFP니까 맨날 새로운 걸 추구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안정적으로 되어버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 좀 권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뜬금없지만 여기서 이제 긴급 공지를 하나 하자면은, 제가 그래서 아마 묘코네일의 영업을 6월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이 제가 사무실 계약이 끝나기도 하고 또 한 3년, 이제 딱 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뭔가 도약을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6월 조금 일찍 정리할 수도 있고, 이제 6월에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언제 공지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영상을 올리면서 조금 이제 곧 인스타에도 올리고 손님들과 이별 준비를 조금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창업을 추천하시나요? 했을 때 사람의 성향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일 아트는 한 번 하면은 계속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혼자 일할 수 있다는 거. 누구한테 방해 안 받고 창업을 하면. 그리고 그쵸. 이게 좀 큰 장점이죠. 근데 저는 제가 창업을 할 때 제가 내향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창업을 할 때 제가 INTP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내향인인 줄 알고 막 혼자 일하고 남한테 방해 안 받고 이런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거의 2년 반 이거를 하면서 되게 막 저를 되게 다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향인이 아니라 저 외향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ENFP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외향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게 저랑 안 맞더라고요. 사실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좋고 저의 적성인데, 그리고 이제 진짜 거의 로봇이 돼서 리라쿠마를 눈 감고도 만들고 파츠 이런 거 손으로 만든 것도 다 기성품인 줄 아시고 이런 경지에 다다랐지만, 이게 내가 이걸 평생 혼자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진짜 1년 동안 계속 했는데, 이게 저에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워홀을 가서 샵에 취업을 하면은 지금 버는 만큼 당연히 못 벌고 샵에 커미션 내야 되니까 또 막 집도 구해야 되고 힘든 점이 되게 많은데, 제가 뭔가 한국에서 이대로 저는 이 정체되는 느낌을 제가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평생 발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을 좀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래도 20대기도 하고 아직은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다양한 거를 경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뭔가
지금은 내가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떠나기를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내향인이다. 난 진짜 못 말리는 내향인이어서 나는 사람 진짜 한 달에 한 명도 안 만나도 되고 나는 방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 또 혼자 일해서 남한테 방해 안 받는 걸 너무 강하게 원한다. 그러면은 강추입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것만한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고 그리고 가격대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리즈너블하게 형성을 하면은 사실 이제 네일 아트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내 감각에 자신 있고 좀 혼자 일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좋은 직업입니다. 창업도 완전 강추. 이 소자본 창업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거 할 때 1,000만 원도 안 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진짜 나는 못 말리는 외향인이다. 근데 나는 그냥 단순히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또 그리고 샵에서 일하는 거랑 그냥 혼자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차라리 샵에서 일하는 거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어. 외향인이어도 샵에서 일하는 건 조금 분위기가 환기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창업을 해서 혼자 모든 거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는 몰라. 외향인 중에서도 MFP들에게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전 제가 MFP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전 제가 내향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저를 내향인이라고 생각한 거는 제가 만화 뽑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외향인인 줄 알았어요. 한치 의심도 없이. 근데 막 손님들도 만나보고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냥 만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게 뭐 외향 내향이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건 그래.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만화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우리 모두 진격의 거인을 좋아하잖아요. 재밌으니까. 넷플릭스 1위까지는 아닌가? 근데 어쨌든 세계인이 좋아하잖아요. 재밌는 만화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생각을 짧게 했던 거였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짧게 하는 모습도 뭔가 내가 진짜 MFP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MFP인가 봐. 나 F였어. 나 T가 아니라. 근데 그랬더니 다들 알고 있었는데? 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속으로는 전현 저거 F인데 T인 척 한다. T 하고 싶나 보다 하고 겉으로는 제가 저의 T 컨셉에 맞춰주는 척 속으로는 다들 저거 F면서 또 저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F였다. F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MBTI가 MFP다. 뭐 MFP라던가 뭐 어쨌든 뭐 ENF 어쩌고 2개밖에 없구나. 근데 제가 MFJ는 아니어서 모르겠어. 어쨌든 MFP에게는 좀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워홀을 가서도 과연 제가 워홀을 가서 이제 취업을 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 친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 친구도 있고 또 제가 취업하고 싶은 샵에 또 친구가 있어가지고 뭐 조금 일단 지금 사람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막 모르는 불특정 다수와의 대화를 즐기는 외향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괜찮아. 매일매일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오니까. 근데 저는 또 너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처음부터 라포가 형성되는 성격이 아니고 좀 차근차근 라포가 형성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ESTP, 오히려 막 ENTJ 이런 성격은 외향형이어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네일 아트랑. 근데 저는 초반에는 조금 라포가 형성되고 나서야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저한테는 이게 좀 어느 순간 한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제 본격적인 Q&A는 다음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보고, 이제 이번 영상에는 제가 어떻게 네일샵을 창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보고, 사실 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이런 걸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도 힘들었을 때 누군가 좀 자기 힘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으면은 좀 도움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